안녕하세요, 최우섭입니다. 네, 아이폰 17 라인업 발표들 보셨나요? 아마 안 보신 분들 중에서는 이 카툭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이 카툭티를 통한 스마트폰 디자인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진짜 중요한 이야기고요. 다른 이야기들과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꼭 끝까지 봐주세요. 네, 오늘 키노트 시작하면서 이제 팀 쿡 CEO가 아이폰 역사상 최고의 도약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제 아이폰을 소개합니다. 사실 늘 나오는 이야기죠. 항상 최고의 도약, 가장 발전된 아이폰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번에는 에어라는 새 라인업이 있음에도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미리 유출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걱정 반 기대 반이 좀 있긴 했는데요. 지금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는 역시 애플은 디자인적으로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올해 아이폰은 하나도 거를 게 없네요. 기술적으로도 또 일상의 경험으로도요, 진짜 가장 잘 나온, 그리고 애플만이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이폰 17부터 좀 빠르게 볼까요? 올해 아이폰 고민하시면 저는 주저없이 아이폰 17이 최고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아이폰 시리즈가 기본적인 기기 경험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이제는 프로세서 차이를 제외하고는 약점이라고 할 게 전혀 없습니다. A19 프로세서가 들어가고요. 무엇보다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화면으로는 이제 프로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유리는 세라믹 실드 2가 들어가는데 이전 세대보다 긁힘의 3배 더 강하다고 합니다. 사실상 유리 씌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직접 써봐야 알겠지만 화면에 보호 글래스를 안 붙이는 것만으로도 기기를 만질 때마다 미묘한 그 경험 차이가 꽤 있긴 합니다. 결국 이것도 디자인의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이제 센터 스테이지 전면 카메라인데요. 이건 정말 기술을 통해서 보편적인 경험을 높인다라는 말이 딱 떠오릅니다. 이 카메라는 정사각형의 센서를 넣어요. 그리고 AI로 프레임 렌즈에서 셀카 구도를 정합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를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어요. 정사각형 센서니까요. 우리가 가로 셀카를 찍을 때 이렇게 찍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잡고 찍을 때 은근히 불안하고 이 새끼손가락에 막 힘도 걸리죠. 그래서 애플은 이 옆에 카메라 컨트롤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거를 이렇게 세워서도 똑같은 화질로 찍을 수 있으면 이렇게 잡는 게 훨씬 안정적이죠. 결과물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 가로로 찍으면 모두가 이 카메라가 아니라 이 화면을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선이 다른 데로 가 있는 게 눈에 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로로 찍으면 이 시선이 흐트러지는 게 좀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가로 사진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을 개선한 건데요. 이게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또 쉽지 않은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애플다운 접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폰 17 에어로 바로 넘어가죠. 애플의 디자인을 두고 참 뭐라 말들이 나올 때가 있죠. 이 에어는 오랫동안 나온 루머였고, 저는 사실상 올 초에 C1 모뎀이 나오면서 더 큰 확신이 생겼습니다. 애플이 모뎀을 새로 만들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칩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C1X 칩이 이 아이폰 17 에어의 모뎀으로 들어갑니다. 크기를 줄이고 전력 소비도 줄이면서 내 맘대로 설계할 수 있는 모뎀 칩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리고 디자인을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갤럭시 S25 엣지를 비교하게 될 겁니다. 저도 이 갤럭시 S25 엣지는 잠깐 써봤는데 상당히 잘 만들었고, 역시 삼성이니까 이렇게 해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삼성이 이런 루머를 보고 한 발 먼저 이런 제품을 내놓은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애플이 제품을 내놓으니까 이게 접근이 좀 다릅니다. 바로 이 카메라 아일랜드라고 부르던 플래토입니다. 이걸 이제 플래토라고 이름을 붙여서 올해 아이폰들은 이 플래토가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사실 그동안 유출된 아이폰 에어의 디자인을 두고 말들이 많았죠. 이 카툭티의 끝판왕이다. 과학 능력이 개선될 수가 없나? 이럴 거면 뭐하러 얇게 만드나 하는데, 이건 사실 스마트폰 디자인의 큰 전환점입니다. 아마 이제 모든 스마트폰의 디자인이 이 아이폰 에어처럼 밑에는 얇고 카메라 부분은 더 두껍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 플래토는 전후면 카메라,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 센서, 스피커, 그리고 A19 프로를 비롯한 이 메인보드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플래토 부분이 그 자체로 아이폰인 거죠. 나머지는요, 다 배터리입니다. 그래야 이 디자인이 말이 되거든요. 얇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건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미 스마트폰의 메인보드는 충분히 작고 강력해요. 문제는 배터리 공간을 얼마나 뽑아낼 거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배터리 이용 시간을 늘리고 배터리는 더 얇게 넣기 위해서 고밀도 배터리가 우선적으로 쓰였죠. 하지만 이게 배터리 폭발 사고가 막 자주 일어나면서 이제는 밀도보다는 더 안전한 수준에서 그 부피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심지어 그게 심카드 슬롯조차도 없애야 할 정도로 이 공간을 확보하는 게 정말 간절한 일입니다. 애플은 스스로 모든 반도체를 이제 설계하고 직접 만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메인보드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이 플래토 안에 집어넣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네, 이 여기 카메라 부분은 정말 카메라만 있고요. 메인보드는 이쪽에 이렇게 길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 디자인도 사실은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혁신적이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넓적한 메인보드에 그 아래에 배터리를 깔던 디자인이었는데 이제 배터리 부분과 메인보드 부분을 따로 구분하는 디자인이 이제 아이폰을 통해서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배터리를 이제 극도로 많이 넣고 열도 잡을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메인보드를 이 윗부분으로 아예 다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통으로 다 배터리를 넣는 거예요. 애플이 아이폰 17 에어를 두고 내구성을 이야기한 것도 이 디자인과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돼요. 가장 단단한 아이폰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휘어지지도 않는다고 해요. 이건 일단 티타늄만큼이 단단하기도 하고요. 플래토에 모든 부품들을 넣어버리고 이 아래쪽은 거의 이제 통으로 배터리를 넣으면서 서로 강도에 대해서 보완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충격에도 더 강할 겁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은 아이폰 17 프로로도 연결이 됩니다. 이번에는 케이스가 알루미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프로에는 첫 알루미늄이 쓰인 거죠. 그전에는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 티타늄 같은 이제 고급 소재를 계속 쓰다가 왜 알루미늄으로 다시 돌아왔나 싶죠. 놀랍게도 유니바디 디자인입니다. 이 케이스가 통짜로 하나의 알루미늄으로 가공되는 거예요. 유니바디가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건 맥을 디자인할 때 주로 쓰던 방식인데 이 프레임을 조각내지 않고 그냥 하나의 알루미늄 판으로 가공을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강점이 있을까요? 일단 단단합니다. 이어붙이는 데가 없으니까 기기가 흔들리거나 유격이 없어요. 디자인적으로도 더 매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점은 없을까요? 네, 가공이 힘듭니다. 조금의 오차라도 생기면 통째로 불량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또 비싼 가공 방식입니다. 거기다가 애플은 이걸 재활용 알루미늄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도 이 소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애플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면 알루미늄 케이스를 왜 다시 썼나? 네, 일단은 이 플래토 디자인이 아이폰 17 프로에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플래토의 모든 카메라, 메인보드 이런 부분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베이퍼 챔버를 통해서 칩에서 나는 열을 뽑아서 이 케이스 전체로 뿌려냅니다. 아직 제품을 만져보진 못했지만 아마 이 열 문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 티타늄을 포기한 이유도 이거라고 보거든요. 티타늄의 유일한 약점이 열 전도인데 이번 알루미늄 케이스로 열 전도율을 20배 정도 높였다고 해요. 저도 처음에 플래토 디자인을 보면서 걱정했던 게 이 부분에 메인보드가 놓여지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전화를 할 때 귀에 닿는 부분에 이 칩이 있기 때문에 이 열 문제가 예민할 수 있는데 이 열을 케이스 전체로 뽑아낸다는 거죠. 애플이 이렇게 열 성능을 끌어올린다는 이야기는요, 단순히 이번 제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앞으로의 A 시리즈 칩은 다시 성능을 미친듯이 뽑아낼 거라는 해석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게임도 있겠지만 저는 AI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번 A19 프로 칩은요, 신기한 게 들어가요. 이 GPU 코어마다 뉴럴 엔진 같은 게 들어갑니다. 각 코어의 기능을 보조하는 AI 칩이에요. 이걸로 AI 워크로드를 더 높은 성능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곧 나올 M5 칩에도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애플의 프로세서가 일반적인 AI 개발 환경에서 이 GPU 컴퓨팅 성능을 끌어올리는 그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주인공은 M5가 될 것 같은데 그걸 아이폰에 미리 넣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걸로 이제 아이폰에서도 고도의 인공지능 추론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 AI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들도 이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아마 제 생각인데 AI 코어가 아마 메탈의 이 AI 프레임 가속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GPU가 프레임을 만드는데 AI가 바로 그 코어에 붙어서 지연 없이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이러면은 프레임과 해상도를 급격하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아이폰 시리즈는요, 플래토에서 시작해서 플래토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디자인은요, 스마트폰 설계의 표준이 될 겁니다.
애플은 이걸 꽤 오래전부터 그려온 거예요. 이 칩이 통합되고 또 메인보드 크기가 작아진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서 데이터가 오가는 지연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카메라까지 같이 붙여버립니다. 애플이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카메라에 대한 처리 지연 시간이 의미 있게 줄어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카메라와 프로세서가 전선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유닛으로 통합되는 거니까요. 애플의 디자인은 때로 좀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죠. 낯설기 때문이에요. 에어팟이 그랬고 노치가 그랬습니다. 사실 그런 시도가 혁신인 셈이죠. 플래토가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어차피 카메라의 화질을 높이려면 그 어떤 방법을 써도 이 직접 공간을, 그러니까 두께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광학적, 물리적 특성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풀어낼 수도 있지만 공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공간에 컴퓨팅 유닛을 집어넣자는 거고요. 그 디자인적인 시도를 성능으로 연결하면은 아이폰 17 프로가 되는 거고요. 이걸 배터리를 좀 줄여서 휴대성으로 연결하면 아이폰 17 에어가 되는 겁니다. 두 제품은요, 정확히 같은 접근이에요. 이런 제품의 해석과 확장은 저는 애플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플의 이런 발표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자, 올해 아이폰 어떤 거를 고르시겠어요? 저는 진짜 올해 그 어느 때보다 더 고민이 크게 되네요. 아마 카메라 때문에 아이폰 17 프로에 마음이 더 가긴 하는데, 이 새로운 폼팩터, 얇은 디자인, 그리고 티타늄 소재를 보면은 아이폰 17 에어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냥 일반 아이폰 17을 골라도 전혀 부족할 게 없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제품이 나온 뒤에 다시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게요.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